말이 막 계속 꼬이게 되고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치에 안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와이프인 내 입장으로 좀 의심하게 되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리플리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성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은 실은 그리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기각합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삶을 선택을 해서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를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냥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고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합리성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누가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 그 반대의 주장도 열심히 찾아보자는 겁니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의구심을 제기한 논문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진위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우파 지지자라 할지라도 좌파의 주장도 열심히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일단 상대 진영의 의견은 아예 듣고 싶질 않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고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짓말로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 청문회 때 가장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에서 나온 점심 메뉴가 무언지는 기억이 정말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큰일은 거의 다 기억하죠. 뭐 집을 옮긴 일이라든가 아이들 입시 문제라든가 큰 사건이 있었던 거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한테 무슨 문제를 물어보면 다 기억이 안 난다가 공통된 답변입니다. 제가 구독자님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구독자님,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모 여직원을 갖다 성추행하셨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가 아니죠.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달리 잘 쓰는 워딩이 있어요. 목숨 걸고 맹세한다.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원래 정직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에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과장된 말이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셀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닫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당신 바람 피웠어? 그러면은 피웠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죠. 네, 이게 아니고요. 당신 어제 어디 갔었어? 누구랑 갔었어? 저녁은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질문에는 예, 아니오가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은 뭔가 어디에서 삐딱선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말이 막 계속 꼬이게 되고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치에 안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와이프인 내 입장으로 좀 의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심이 들 경우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을 상대방에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거짓말 장애들은 애매한 답변을 하기도 해요. 당신 바람 피웠어?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당신은 왜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막 논지를 막 흐리는 거죠. 이번에 논란이 된 뭐 유튜버도 샤넬백 언박싱 하울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죠. 신세계 백화점에서 샤넬백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니 여기에 의구심을 느낀 구독자분들이 막 질문을 했죠. 사이즈가 뭐냐? 뭐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또 질문 또 했죠. 왜 다이아몬드 모양이 7개냐? 이런 명품백에 대한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그 유튜버가 말한 사실이 거짓으로 좀 판명이 난 거죠. 또 2020년 1월에 논란이 된 아임 뚜렛이라는 유튜버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한 또렛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처방전을 낸 게 있었거든요. 전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심한 뚜렛 환자한테 쓰기에는 약이 종류나 용량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번째, 건의에 굴복하지 말라입니다. 일단 유명 셀럽이라거나 인류대학교 교수라거나 UCLA에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하는 정보를 미리 알고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잖아요. 일명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실은 신정아나 황우석 같은 사람들도 스펙이 워낙 후덜덜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거죠. 특히나 내가 이런 명예나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펙이 후덜덜한 사람한테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 추구하는 것도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물욕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그들과 아직 갖지 못해서 동경하는 사람 사이에 궁합이 맞춰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위나 학벌, 재력, 외모 등을 보고 혹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일 거라고 절대 믿지는 마세요. 여러 인간관계를 폭도 넓고 질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인간을 살피는 안목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욕망을 잘 살펴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아무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는 안 속아요. 내가 허영을 부리고 싶은 영역에 사기꾼을 내 영역으로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사교육 허영이 있다면 스펙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과외 선생님에게 내 아이의 과외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이나 다단계 피라미드에 속게 됩니다. 리플리 증후군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사실 나도 리플리 증후군스러울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영역도 나의 욕망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만일 나에게 지적 허용이 있다면 나는 논문 표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상류 사회에 대한 허용이 있으면 테슬라, 카걸 부부가 됩니다. 내가 명품 허용이 있으면 짝퉁을 들게 됩니다. 내가 과학에 혹하는 영역이 있으면 바로 그 영역은 나의 욕망, 즉 허용이 투사된 영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덕성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덕성이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이 설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이 판을 치게 되고 정의와 공정 따윈 사라지게 되겠죠. 원칙과 상식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네, 품격이 있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자, 어떤 때 구독자님 이런 말 쓰세요? 그 사람이 말을 고상하게 잘하고 청담동 며느리스러운 룩을 걸쳤다.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나의 가치와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참 사람의 품격이 있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속하죠. 내가 독립운동을 못하더라도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친일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품격이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어려워도 남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것 또한 품격입니다. 그런데 이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가치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내 일신의 영달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친일행위를 합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건 술집에서 몸을 팔건 간에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영혼을 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쉬운 말로 뭐라 그럴까요? 천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거짓말을 1.5번에서 200번까지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선의의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한테 말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갔다고.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부모의 거짓말이죠. 사실은 저도 열심히 거짓말해서 우리 아기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산타가 있다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 해서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치게 되죠. 경찰이 성당에 찾아가 신부님에게 당신의 은초대를 훔친 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하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준 거지 훔친 게 아니라고. 장발장은 크게 감동을 받고 나중에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200번이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왕이면 선의의 하얀 거짓말을 하는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자. 즉, 반대 주장도 귀 기울여 듣자.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을 잘 살펴보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이나 자신을 셀프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자. 세 번째, 구체적인 열린 질문을 하자.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답변이 꼬일 경우 거짓말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네 번째, 권위에 굴복하지 말자. 달고 있는 학벌, 외모, 권력 등에 현혹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알맹이를 살펴보자. 다섯 번째, 나의 욕망을 잘 살펴보자. 나의 허영에 닿는 지점이 사기꾼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영역임을 명심하자.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